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마지막 SBS 토론회가 지금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토론회가 6번 있었나요?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참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5선 뭐 4선 자치단체장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역량과 또 정치적인 이런 이 커리어를 쌓아온 분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네네.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식견 또 어떤 이 본인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또 일반적 기준에 비해서 너무 모자라는 측면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분들하고 꽤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인데요. 정말 이번에 토론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보수 자유우파를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도의 어떤 지식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지 저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번 그 경선의 기본적인 화두는 제가 봤을 때 어대안이었어요. 네. 어차피 시작할 때부터 어대안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거를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대안은 맞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개인에 대한 그 인기가 사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호감이 많기 때문에 어대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 경선은 이번 경선은 여당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팬덤보다 여당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대안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아니면 윤상현이든 그 후보들이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당을 이끌면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그 조국혁신당 이런 당들이 그런 그 무지막지한 공격으로부터 여당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으면은 어대안에 금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희룡이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다. 나 나경원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맨날 한동훈이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동훈밖에 안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원희룡, 나경원이 들어갈 자리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처음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어대안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참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그다음에 윤상현이든 다 보수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인재들 아닙니까? 인물들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뭐 속상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뭐 국정 철학 그다음에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켜야 될 선, 그다음에 어떤 지켜야 될 공정성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또 이제 거기에 원희룡 후보가 또 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와중에 나왔던 얘기 어제 TV 토론에서 KBS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 요거 한번 지금 일단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원희룡 후보가 주도권 토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기소 문제입니다. 자, 기소 문제인데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그냥 사건을 다루는 관리인일 뿐이다. 이게 과연 동지가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정 변호사님도 이제 지금 법조인이기 때문에 엄연히 지금 정부의 어떤 법무장관과 정당이라는 것과는 분명히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조국과 그다음에 추미애와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즉 사법을 사실상 정치화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정권 교체의 어떤 이 불을 지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당신이 집권하면 법과 원칙,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결국 국민들이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즉 당시에 3명의 이 법무부 장관이 했던 정말 이 황당한 법치 조롱
이것에 대한 분노감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당신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이 구속 못 시켰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우리 다 당하고 동지잖아. 동지니까 동지들끼리 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오히려 저쪽 애들은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 두 사람은 보니까 말로 이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어떤 역할과 어떤 이 위상을 완전히 어떤 정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동지? 이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희룡 후보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한데 저런 식의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요.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당 대표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떠나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거 아닌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 내가 여태까지 실수를 했구나. 잘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딱 그 선을 긋고 지금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실수를 자꾸 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실수가 나오고 더 말이 더 강해지는데 그 말이 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원희룡 후보의 말대로라고 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 장관이잖아요. 박성재 장관 보고 공소 취소하라고 하면 네. 아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서 박성재 장관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뭐 수사지휘 아니 그 정부 소송은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네.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시 내려가지고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으로 따지면 소취하나 마찬가지거든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공소 취소를 하면 아예 기소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니까 네. 그런 그야말로 사법적 리스크죠, 이것도. 그렇죠. 리걸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다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지금 박성재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 공소 취소하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마치 당에서 지시하는 것들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네네. 만약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공소가 됐어요. 기소가 네네. 됐어요. 대장동으로. 네네. 근데 그거를 당시에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네네. 이거 저 별거 아니니까 그 공소 취소할게요. 네네. 라고 하는 거하고 네. 이번에 하라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그게 말이 맞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 뒤늦게 막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당장 김경수 그 당시 그 의원에 대해서 네.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판결 나왔잖아요. 네. 그 판결 나오기 전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그냥 박범계 장관 전에 추미애 장관 네네.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때죠. 이런 그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김경수에 대해서 기소를 갖다 취소해라.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건 이제 특검이었으니까 특검 보고도 기소 취소해라. 공소 제기한 거 취소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 번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실수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왜냐하면 그런데 이해가 못할 바는 아닌 게 계속 나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렇게 공격을 갖다 하니까 당신들도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갖다가 삐끗한 거 그거를 그랬던 것 같고 그거는 실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여기서 같은 당끼리니까 이걸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네. 사천 의혹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의혹 제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제 사과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자체가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한동훈 당시 장관이 절대 잘못한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당시 장관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야당은요, 이제 이 수사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당신의 사건들 다 공소 취하라고 저렇게 뒤로 민원해놔놓고 왜 우리는 끝까지 지금 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나경원 후보 판사 출신인데, 자, 그러면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 이거 따지는 거가 보면 저는 정말 황당한 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마치 만약에 추미애 그다음에 이제 이 박범계가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당 인사들, 지금 우리 여당 인사들 구속 못 시킨 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제일 심했고 뭐 나경원 후보도 댓글부터 사천 뭐 운운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체가 있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네. 만약에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증거를 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이제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제가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좀 성급했다, 실체가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 이야기도 실체가 없었다. 댓글 사천 뭐 등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부탁한 거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 사실이 있는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를 저는 실수라고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거는 실체가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들은 공격해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가지고 공격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실 가지고 공격 당하는 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 어찌됐든지 간에 같은 당 내에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진짜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패스트트랙 관련된 거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면서 네네.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얹어진 것들은 이제 그 나중에 통과가 되게 돼 있으면서 이거를 방해할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대로 네.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보자면 부당하다, 왜 야당의 어떤 이 여당의 당시에 어떤 일방적인 어떤 법 통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항의했다, 뭐 그런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법은 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기소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 취소해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작년 이맘때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한다 그러면 야당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을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시킨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기껏 법대로 기소를 했는데 법을 무시하고 기소를 공소 제기한 거를 취소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특히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법치주의입니다. 네네. 그 법이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또 이 법이 온당하지 않더라도 우선 그 법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보수 정당의 지금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들이 야, 우리 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들은 처벌하는 거 당연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봐줘야지. 왜 안 봐줬니? 그리고 왜 구속 못 시켰니 네가? 아니, 판사가 구속시키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구속시키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 자체가 워낙 부당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까지 들춰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말 보수주의자들이 맞는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네.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동지들을 이렇게 팔아먹고 어쩌고 하는 사람을 과연 대표를 할 수 있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꾸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고 당이 깨지고 당청 관계가 난리 나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탄핵을 요구를 하고 탈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던 분이 이제 와갖고는 또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실망스럽게 본 게 왜 원희룡 후보는 과거의 원희룡을 왜 현재 원희룡이 자꾸 부인하나 이거예요. 네네. 사람이 그렇지 않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현종도 있고 현재 이현종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과거의 이현종이 현재 이현종이 부인하게 될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한 이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원희룡 후보, 과거의 원희룡은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즉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자, 이명박 탈당하라라고 그때 했던 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와서는 한동훈 당신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일단은 원희룡 후보가 운동권 열심히 학생운동 하다가 검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 후보는 검사만 했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좌파라고 공격을 하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부터 좌파였었잖아요. 좌파였다가 검사하면서 지금 보수주의자로 그렇게 전향을 갖다가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어젠가요 나온 게 도태우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감독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도태우 후보를 찾아가서 저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도태우에 대한 그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즉히 당연하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네네.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보니까 SBS 김태현 방송에 나와서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천 취소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고요. 네네.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도 양무호남 시무국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으로 가려져 있고 이념으로 가려져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국가에 좀 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것으로 가야지 그런 것이 휘둘리면 나라가 정말 절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거기에 정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정치 집단과 정치인들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원희룡 후보는 공천 과정을 내가 몰라서 이야기했다. 네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양무 호남 시무 국가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호남이 없다라고 네. 하면 시무 국가 이것은 국가도 아니다 나라도 네. 아니다 그만큼 호남이 전라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원희룡 후보가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 총선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도태우 후보의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천을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도태우 후보 전 후보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아예 도태우 후보 그 공천 취소된 거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몰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진짜 그 당 대표를 여당 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차라리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도태우 후보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뭐 다른 후보를 비난하는 재료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는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의리가 중요한데 근데 정당이라는 어떤 공적인 어떤 이 관계에서 우리가 뭐 공사라는 게 이제 부분하자고 그러잖아요. 네네. 공적인 관계에서 의리보다는 과연 원칙에 맞는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법에 맞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지금 뭐 이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자꾸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왜 당신은 의리가 없냐? 네. 왜 신뢰가 없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아니 솔직히 이제 뭐 조폭이면 모르겠지만 아니 이 백주대낮에 있지만 집권 여당에서 의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말 국민들의 막 지금 왜냐하면 정당들이요 대부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적 기구입니다. 네네. 자, 그 공적 기구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과연 의리가 중요한가? 내 편이기 때문에 넌 봐줄게. 저 편에 있는 놈들 다 때려잡아. 이런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꾸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새는 네. 것이 애당초 프레임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프레임이 무슨 프레임입니까? 배신자잖아요. 네네. 배신자는 뭡니까?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은 신뢰를 저버린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뭐 제3자들이 한동훈 보고 배신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나경원, 원희룡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눈 똑똑히 뜨고 보지 않았습니까? 음. 나경원, 원희룡을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진짜 목이 터져라 그냥 컵라면 먹으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다음에 그것도 고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더군다나 원희룡 후보는요. 그 딤섬까지 사줬잖아요. 네. 왜 딤섬을 갖다가 사줬습니까? 원희룡이 아. 그거는 고마우니까 사준 거지. 저 한동훈이 나보다 10살이나 후배인데 어쨌든 비대위원장 하면서 고생했고 그다음 특히 이제 개항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지 그냥 이재명 꺾으려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지더라도 만방으로 지는 거 하고 예컨대 원희룡 후보가 득표율이 30%밖에 안 나왔다. 이런 거 하고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나름 최선을 갖다 해가지고 선전을 갖다 했다. 이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은 한동훈에 대해서 고맙고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피곤도 사라지고 몸이 추스려지고 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딤섬 사줬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그랬겠다. 내가 뭐 나도 이제 후배한테 만약에 저런 이렇게 그 덕을 갖다가 봤으면 나라도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뭐 딤섬 뿌리겠어요. 우리 정 변호사 같으면 저 투뿔 한우 사줬죠. 부페 사줍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입 싹 씻으면서 쟤는 배신자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둥절하다. 이게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건가? 한동훈이 잘못된 건가? 원희룡이 잘못된 건가? 누가 배신자인가? 한동훈이 배신자인가? 원희룡이 배신자인가? 저는 애당초 프레임부터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요 역설적이게도 네네. 이번에 뭐 나경원, 원희룡이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의리는요? 본인들이 그러면 정말 선거 때 그렇게 도움을 주고 함께했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에 대한 것만 의리인가요? 자기들에 대해서 지켜준 것만 의리고 본인들은 딴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건 의리가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뭐 딴 거 가지고 정말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원희룡 후보가 저는 잘못한 게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한 이야기는 너 영부인한테 이 문자 일십에서 결국 우리 선거 고의적으로 졌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 진짜 속 다 이 상해서 밥도 못 먹는데 김치찌개 하고 그다음에 삼겹살 먹으라고 와갖고 제로콜라 조금만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앞에 놓고 너 일부러 선거 졌지? 너 그때 안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너. 너 김치찌개 그때 안 먹을 때 내가 알아봤어. 너 일부러 진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의리인가요? 이게 원희룡식 의리인가요? 그러니까 의리를 이야기하려면 본인들이 과연 그러면 지난 100일 동안 뛰었던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리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 보호하는 의리만 중요하고 대통령에 대한 의리만 강조하고 이게요 대통령이 그러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의리가 중요한 겁니까? 같이 죽자 이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권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어떻게 이뤄냈습니까? 근데 지난 2년 동안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소위 친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빚어놓은 결과 그리고 대통령이 순간순간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빚었던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정하고 교정해서 3년 뒤에 우리가 다시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쭉 가면 돼요. 그냥 이대로 쭉 수직적 당청 관계 대통령한테는 그냥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의 비판도 못하고 대통령 하는 대로 그냥 쭉 가고 그렇게 가면 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잘 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50% 60% 가고 정말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거듭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시험 공부할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너 요번에 수능 봐라 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100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쫙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더니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너 저기 심부름 해라,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뭐 이런 식으로 심부름을 갖다가 잔뜩 해놓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시험을 갖다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더니 형님이 너 일부러 시험 망쳤지.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주 비유가 진짜로 너무 피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나는 진짜 공부하고 싶고 공부 열심히 했고 진짜 그 그냥 뭐 마음이 그냥 안달복달 하고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가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너 오히려 그만둬. 공부가 그러니까 너 시험 치지 마. 숨어. 너 그만둬 이제 때려쳐. 너 저 입시 전용료 내가 안 줄 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찌어찌 간신히 시험이라도 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험 망쳐가지고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데 형님이 너 일부러 망쳤지. 너 일부러 시험 보기 싫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번에 전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보수 정권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어떤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있을 줄 알았어요. 이번 선거 결과 아유 대통령이 그냥 다 잘했는데 한동훈이가 정말 못해갖고 다 망쳤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자유통일당에 계셨던 그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근데 가슴에 좀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통일당 운동해놔놓고 이제 와서 여기 국민의힘 와서 배나라 감나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유통일당 28 운동 하셨던 분들 저희들 뻔히 잘 아지 않습니까? 자 그러던 분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 뭐 대표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입 닫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 개입을 합니까? 그때 본인들은 자유통일당 돼야 된다고 그렇게 운동하던 분 아닙니까? 그게 뭐 보수의 원류라고 이야기하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던 분들이 이제 와서 그냥 배나라 감나라 한동훈이 좌파다, 한동훈 옆에 간첩들 많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저는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인가라는 솔직히 의심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관건은 과연 본선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1차에서 끝날 것인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뭐 그 선거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반장 뭐- 선거 안 해보셨어요? 저희 때는 그냥 선생님이 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기 싫은데 고3 때 바빠 죽겠는데 그럼 뭐 간장하라고 정 변호사님 공부 해가지고. 잘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그런 거죠 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경쟁이 되면 격해지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또 격해지다 보면 또 말이 또 강하게 나오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번에 대표가 되면 진짜로 그 대표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여당이 정말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당대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전당대회 이후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 나오든지 저는 대통령실이 정말 100% 억셉트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이 2년 동안 끌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뭔가 뭐 우리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고 당과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토론하고 또 합의를 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한동훈 후보가 뭐 되든 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번에 한 모든 앙금들은 좀 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번에 네네. 고춧가루를 확 뿌려놔서 소금을 뿌려놔서 네. 이거를 지금 씻어내기가 꽤 어려운 국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아까 저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뭐 가족이 개입한 사천, 그다음에 뭐 고의 패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툭툭 튀어나와 버리니까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저는 뭐 당연히 봉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게 바로 우리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바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앞으로 이 3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지금요 정말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일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무런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또 우리끼리라도 분열돼 버리면 이거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우리도 이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심한 공격들 뭐 속으로는 솔직히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사람 저런 식의 그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통합을 해내서 정말 당이 정상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아마 이 투표를 안 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요. 투표를 꼭 하셔서 어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